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아주 흥미진진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국에서도 기가 상하이에서 만든 모델 Y 후륜구동 수입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테슬라 관련 가장 최신 소식을 전해주시는 테슬라차님이 트위터를 통해 공유해주신 내용이며 한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시스템 정보 조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코리아는 모델 Y 후륜구동 소음과 배출 부분의 인증 허가를 2023년 5월 23일 받았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으며 이 두 인증의 상세 정보를 보면 제작국이 중국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정보는 한국에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현재 한국의 모델 Y 롱레인지의 경우 7,800만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차량이며 600만원의 향후 5년간 예상 연료비 절감 및 기타 유지 보수비 비용 절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고가의 차량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델 Y 같은 경우 26만 3,900위안이고 이를 환화로 바꾸게 되면 4,900만원이 조금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내 판매 가격보다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최대 6천만 원을 넘기지 않을 확률은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전체 배터리 용량 사이즈 차이도 있지만 배터리 자체가 스탠다드 레인지에는 LFP 배터리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기가 상하이 모델 Y 수입 결정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모델 Y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테슬라 수요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 결론이 도출된 이유는 며칠 전 전해드렸던 캐나다에서 기가 상하이에서 만든 모델 3와 모델 Y를 수입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 물류만 고려할 때 미국 공장에서 만든 테슬라가 아닌 중국 공장에서 만든 테슬라를 수입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게 바꿔주는 게 바로 미국 IRA 보조금입니다. IRA 안에 훨씬 더 세부적인 조항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만든 테슬라 전기차를 미국 내에서 판매할 때 받을 수 있는 게 IRA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 덕분에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전기차를 미국 내에서 판매할 때 이득이 가장 극대화되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 한국처럼 이전에는 미국에서 만든 테슬라 차량만이 수출되던 국가에 중국 수출 물량이 추가되었으며 이를 통해 미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은 수출보다 내수 판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이런 결정 자체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내 생산량을 미국 내에서 모두 소진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음을 의미하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미국 내 테슬라 수요가 높다라는 말이 됩니다. 다음 소식은 신규 공장을 포함하여 탐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진행되었던 월스트리트저널과 일론사이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이 나왔었고 그중 하나가 신규 기가 팩토리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트위터를 통해서 공유하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사실 신규 기가 팩토리 관련 소식이 처음 나왔던 것은 지난 3월 톰주를 통해서입니다. 당시 인베스터 데이가 끝나고 톰 씨와 매튜 씨가 인터뷰를 가졌고 이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새로운 내용들을 제가 따로 정리해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당시 톰주 씨가 했던 말을 다시 살펴보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때 나왔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기가 멕시코가 건설될 때 다른 기가 팩토리도 동시에 건설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어제 일론 인터뷰를 통해서 올해 말 신규 기가 팩토리를 확정할 것이다 라는 말로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3월 톰주 인터뷰에서 주요했던 내용은 프리몬트를 제외한 모든 기가 팩토리의 생산 능력을 확장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얼마 전 최근 기가 상하이 최대 캐파 확장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림으로써 역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기가 상하이 생산량과 관련해서 상당히 노이즈가 많던 시기인데 톰주 씨께서 기가 상하이는 풀캐파 생산 중이며 수요 역시 공급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발언을 하였고 역시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중요한 것은 지난 3월 탐주 씨께서 발언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주요 내용은 젠3가 기가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생산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테슬라 하이랜드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하이랜드 프로젝트가 사실 젠3 플랫폼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톰주 씨께서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평가해보면 이는 사실이 아니게 됩니다. 하이랜드 프로젝트는 기가 상하이에서 진행되는 반면 최초의 젠3 플랫폼은 기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질 예정인 것입니다. 당시 톰주 씨께서 젠3와 관련된 추가 정보도 많이 남기셨습니다.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는 기가 팩토리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며
공장 건설이 시작되기 전부터 목적에 맞게 건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가 멕시코 같은 경우는 젠3를 위해 지어진 기가 팩토리이며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의 경우 주로 모바일을 생산하는 목적으로 디자인된 공장입니다. 기가 멕시코의 경우 건설이 시작된 다음 공사 완료까지 9개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당시 기준 18개월에서 24개월 뒤 첫 젠3 플랫폼 차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즉 2024년 9월에서 2025년 3월 사이에 젠3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후 기가 멕시코에서 젠3 제조 방법을 충분히 파악하게 된다면 그 방법 그대로 카피, 복사하여 다른 공장으로 확대하게 될 것이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테슬라 자동차 부분 부사장으로 고속 승진을 하고 계신 탐주 씨께서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과거 공개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최근 테슬라 주식을 추가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제 공시 자료로 올라온 폼4에 따르면 톰주 씨께서 스탁 옵션을 행사하며 약 34만 주의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획득하셨습니다. 보통 스탁 옵션을 행사하게 될 경우 세금이 발생하고 이 세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스탁 옵션으로 확보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하는 건 아주 흔한 관행입니다. 그런데 톰주 씨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세금 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 수량을 줄이는 게 아깝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테슬라 자동차 부분의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는 고위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판단을 내렸다면 테슬라의 전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 밖에 이번 톰주씨 폼4의 추가 주석 내용을 살펴보면 톰주씨가 받게 되는 스탁 옵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5월 19일 받은 33만 9,060주로 전환이 가능한 스탁 옵션을 시작으로 2027년 4월 1일까지 같은 양의 스탁 옵션을 매월 받게 됩니다. 마지막 소식은 제가 방금 중계하기도 하였던 트위터 스페이스를 통해서 진행된 론 디센티스 대선 출마 선언입니다. 이 과정이 트위터 스페이스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일론이 이 과정을 인터뷰했다라는 내용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레거시 미디어의 경우 너무나도 많은 조작, 왜곡이 일어났으며 댓글 부대를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일은 국가와 정치색을 막론하고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반 시민들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일론이 진행시켰던 일이 트위터 인수와 개혁이었습니다. 일론이 트위터를 인수한 지난 6개월 동안 여론전에 사용되는 봇을 포함해 각종 사기와 스팸을 만드는 봇 90% 이상을 제거하였으며 본인 인증과 구독 서비스를 통해 과거 10불 정도의 비용으로 100만 개의 봇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을 원천봉쇄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인이 트위터의 스페이스를 통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한 것입니다. 스페이스를 통한 정치인과 일반 대중의 소통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언론이 색칠하는 모습의 정치인을 보는 것이 아닌 그 당사자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일론의 인수 후 상대적으로 여론 조작에서 자유로워진 트위터의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과 그 답변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레거시 미디어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색채에 따라 조작, 왜곡되던 내용이 그 중간 과정을 모두 건너뛰고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첫 시작은 공화당 대선 주자인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나왔지만 미래 민주당 대선 주자도 참여하여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의 꽃이 피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